네, 오늘은 재방문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방문율은 저희가 여기서는 고객이 한번 체험하러 왔지만은 또 재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객이 쓰시기도 하셨지만 고객이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고객이 구매한 분들이 계속해서 또 오시게 해야 돼요. 자꾸 오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좋다는 걸 인식을 하겠죠. 좋다는 것도 인식하지만은 또 소비가 이루어져요. 혼자 오지 않게 되잖아. 그럼 또 데리고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을 높이는 게 우리가 처음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고객을 통해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방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 고객이 왔다 하더라도 이분이 처음부터 다 만족해서 바로 구매하시기는 거의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오게 해서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객과 신규 고객과 또는 신뢰관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기대감. 다음에 왔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자료를 제가 카피한 거라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 방문 판매는 보통은 우리가 고객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부터 이 사람은 다음 방문할 거에 대한 이유, 두 번째 방문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을 두고서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방문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체험을 했는데 다음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요것들에 대한 치유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첫 달부터 너무 다 주면은 힘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면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한번 호전 반응이 보면 자연 치유되면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셨다면은 구매하신 분을 전화상으로 상담하면서 상태가 어떠신지, 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고, 또 불편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이번에 또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회장님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한 것보다 회장님 개발하신 회장님이 강의하는 거 꼭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꼭 일정을 그 사람이 구매하신 사람이라도 그것을 재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 방문할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한 최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 가정원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닥터프렌드 잠자는 친구는 뭐예요? 침대 위에다가 우리 닥터프렌드 깔잖아. 근데 사이즈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사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어떤지, 그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응? 뭐 전문적으로 계속 일을 해서 시간이 없는 사람이면 전문적으로 이 사람은 고객밖에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특별하게 일하는 것도 없다든가 또 이런 것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든가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자기 고객뿐만 아니라 나중에 같이 사업 파트너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주거 환경들이 어떤지, 예, 그래서 좀 접지는 잘 되는 집인지, 그 접지 때문에 뭐 못 살지는 않으니까 그 우리 수도배가 아니라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접지가 안 돼서 접지는 무조건 저희가 다 해결해 주니까 이렇게 해서 쓰시기만 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최대한 그 사람한테서 끄집어내야 돼. 그럴 때 이제 후속적인 관리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적인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얘가 요즘에 맨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 막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아 우리 언니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요즘 자꾸 치매 증세가 있다 그런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후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방문을 이제 우리가 거의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방문하게 할 때 부담 없이 이렇게 아우 다음에 한번 오시면은 제가 밥 한번 살게요.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어요. 하고 이렇게 온다든가.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실장수를 준다는 것은 그러다든가 아 이번에 한번 오시면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한 거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라든가 응?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 새로운 제품 이렇게 구경도 한번 오시러 오세요 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이 또 가면 또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이 될까 그런 부담감을 갖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얘기 좀 해요. 그래서 같이 밥 먹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부담감 없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예열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저는 꼭 닥터프렌드 쓰시는 분한테 첫 번째 메시지를 항상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의 첫날이다. 뭐냐? 닥터프렌드를 사용하는 첫날인데 사용하신 느낌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호전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호전 반응에 대한 영상을 꼭 보시라. 그 문자 메시지를 항상 보내요. 첫날. 그래서 반응이 없다 하면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셨냐? 응? 춥지는 않았냐? 덥지는 않았냐? 또 따뜻한 걸 느꼈냐? 응? 불편한 건 없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신뢰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 회장이 강의하시는데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고서 한번 초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방문할 때마다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가 형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니까 뭔가 나한테 좋은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때 이 사람들이 재방문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좀 오시게 되면은 건강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관리 탭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접지는 잘 되세요? 이불은 잘 잡고 주무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뭐 혹시 또 춥다고 뭐 전기 매트 같은 데 들어가지는 않으시죠? 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고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법은 우리 닥터 프렌드 너무 좋아요. 잠만 자면 되는데 이불은 잘 덮으셔야 돼요. 이불을 우리가 덮다고 자꾸 차버리게 되는데 이불을 잘 덮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하면서 또 생활에서 또 이런 혹시 나쁜 습관, 잠을 늦게 자는 습관이라든가 또 음식을 밤에 늦게 과다하게 섭취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좀 참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닥터 브랜드에서 최대한 효과를 보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오면은 얘기를 해서 오늘 방문했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느낌이 와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또 오지. 그래서 처음에 닥터 프렌드 사람들은 우리는 몇십 년 썼잖아요. 그렇지만은 몇 개월 쓰신 분도 있지만은 처음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숙할 수가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닥터 브랜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미숙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보면은 이제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숙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불을 잘 안 쓴다든가, 춥다고 해서 또 추우면은 닥터 브랜드다가 전기 매트를 가서 추워서 거기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서 다시 온다든가, 또는 이 잠잘 때 따뜻한 거를 들고 들어가서 안고 자시는 분들도 계세요. 응? 그러면 몸이 스스로 열을 내려고 안 하잖아. 그럼 몸이 스스로 열을 내는 기능을 약화시키거든요. 어떤 사람 밭을 데워가지고 그걸 안고 그러는데 네. 그건 안 좋구나.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내 몸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도록 추워도 좀 버티고 하면은 따뜻해지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고 오히려 좀 공기가 사실은 실내가 너무 추우면은 되게 추울 수 있지, 떨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들어가신다든가, 그다음에 사전에 잠자기 전에 어느 정도 난방을 해놓으신다든가. 그래서 난방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족도를 더 높여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 부분, 그런 것들 만족도를 높였을 때 결국은 재반응을 할 수 있는 근데 확률이 사람들이 높아진다. 이렇게 추워서 이제 그걸 꼽아놓잖아요. 저기 스위치를 꼽아놓고 한두 시간 있다 따뜻한 다음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럼 그 전자파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클로그를 빼야 플러그를 꽂아있는 상태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빼야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완전히 플러그를 빼든가 그 전원을 꺼도 전자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플러그를 뽑는 게 중요해요. 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잘 잡고 자는지, 추워서 춥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뭐 끌어안고 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좀 우리가 관리별 루틴을 첫 달 3일, 7일 또 한 달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발전하게 해서 우리가 이 닥터팬들을 그냥 잘 덮고 자겠지, 잘 쓰고 있겠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접지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시고 그러시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사전 방지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판매원으로서 내가 인식이 되면은
네. 그거 좀 부담스럽기만 하고 실제로 나한테 이 사람한테 나는 도움이 그 사람한테 만나면 별로 도움되고 싶지도 도움되는 게 없고 나한테 이익되는 게 별로 없다 생각하면은 잘 만나려고 오지를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내 건강 컨설턴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구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전문가라는 포지션으로 나를 상향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나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또 필요하면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 사람들이 포지션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 자꾸 오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같이 일도 하게 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콘텐츠 어떤 체험 사례 같은 것들도 뭐 그 사람이 맞는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우리 밴드에서 검색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또 보내 커피에서 보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례들을 이제 그 사람이 좋아졌던 사례들을 또 보내. 그런데 우리가 닥터 프렌드 쓰면서 가장 오해되는 게 뭐냐면 호전 반응이거든요. 그 호전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래서 이 제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더 아프냐?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고 고객님 그거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 것은 왜 잠을 못 자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줘. 뇌혈관 문제가 있는데 뇌혈관 잘 되면은 뇌 속에서는 각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지 호전 반응이 있으면 그 호전 반응이야. 호전 반응이니까 좀 지켜. 뭐 저기 찐득하게 좀 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다 사람이 자기 궁금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호전 반응이니까 듣기도 싫은 거야. 호전 반응이라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호전 반응 얘기하다가 듣기도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재방문할 수 있겠어? 안 하지. 나랑 친해져야 돼.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돼. 고객과 친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 있게 우리가 포지션을 하고 전문가적인 실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문하고 끝나면은 뭘로 한다? 고객이 좋은 마감 멘트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간에 불편한 거 있으면 방문하겠다 라든가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라든가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끝까지 닥터건을 쓰시는 동안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서 고객이 오고 싶어도 저 사람 되게 바쁜데 내가 오면은 괜히 한번 뺏고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도록 약속만 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그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뢰감 있는 멘트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문에는 재방문율을 높이는 공식 3가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만났을 때 다음 만날 거를 생각을 하고서 다시 두 번째 방문할 이유를 충분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 불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맞춤형 관리가 그 사람의 좋아진 사례들을 보내주면서 희망을 갖게 해주고 관심을 갖게 해주고 아 저렇게 효과가 있다면 또다시 나도 한 번 더 방문해봐야겠다 그런 호기심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항상 고객들은 보면은 아 저거 내가 사지도 못하는데 내가 방문하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돈 걱정을 하지 마시라. 저희가 뭐 당장 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줘야 돼요. 그리고서 중요한 거는 고객이 잘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응?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신이 한번 이거를 통해서 이 건강에 대한 상식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이 몸의 치료의 원리도 좀 많이 배워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당신이 이제 이것을 잘 배워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들도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단코 손해되는 일을 손해되게 하지 않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셨으면은 그냥 보내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하나 선물로 줄 수 있는 뭐 책자를 근데 책자를 주는 것 굉장히 나중에 비용이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책자 같은 경우는 주지는 말고 아 이거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이거 보시고 다음에 오실 때 한번 갖고 오실 수 있겠어요? 다 보시면 저한테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책 갖고 와서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같이 제공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방문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아, 이 사람이 무조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걱정을 해주는구나.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재방문이 안 되면은 구매도 안 되고 또 재생산도 안 돼요. 재구매가 이루어지게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내가 샀으니까 나는 됐다 하고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그 관계를 갖고 그 사람들이 자꾸 올 수 있도록 하여튼 명분을 만들어. 아유 그냥 저한테 그냥 와서 밥 한 번 내가 살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실천이 중요하지. 실천. 그래서 우리가 사주 관리, 방문 고객 관리 사주 플랜을 제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주 플랜을 보시면 아이고 끝났구나. 파일을 또 하나 불러드릴게요. 사주 플랜을 보시면은 한 달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매하신 고객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차주간은 내가 관리를 해서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이제 대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구매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실천적인 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 플랜은 어떻게 하냐면 핵심 목표는 뭐냐면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진짜 내가 잘 선택했구나. 그거에 대한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라면 내가 좀 더 알아볼 수 되게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배웠는데 다음에 좀 더 와서 더 배워야겠네 그런 것들을 방문해요. 그 다음에 그 재방문의 명분을 아까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방문해야 되는 이유 이번에 고객을 이미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회장님이 특별 강의하시는데 개발하신 분이라서 한번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고서 방문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점을 만들고 우리가 이번에 특별하게 오시면은 선물 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지난번에 우리 특별본부 이벤트 할 때는 버킷컵을 하나 준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거기가 비싼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명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개하고 업셀링 기회를 창출한다고 해서 이 고객과의 신뢰를 이런 형성될 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사면 고객 그 사람을 통한 고객이 또 창출할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충성된 고객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그냥 하나 팔고서 관심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 내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잘했어. 이렇게 이제 늦게 될 때 충성고객이 될 수가 있어요. 충성고객이 되면은 뭐니 해도 꼭 그 사람이 꼭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 더 사준다든가 다른 사람 사준다든가 그게 이제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 그 하나 팔았으면 관계가 그 다음부터 끊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잘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되고. 기대도 안 하고 쓰겠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을 가보면은 닥터프렌드 소개하려고 갔더니 닥터프렌드가 세워졌다는 거야. 이거 누구 통해서 샀는데 이거 써보니까 별로 내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안 쓴다고 그러니까 세워놨다고 그런 고객들도 있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시던가 그분이 이제 자기 지인 돈 많은 지인을 닥터프렌드 소개하려고 방문했더니 닥터프렌드를 세워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거 안 쓰냐 그랬더니 한 달 써서 별 좋은지 모르고 그래서 버리려고 그냥 옆에다 놓았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닥터프렌드 얘기를 못하지. 얘기 못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은 초기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잘 쓰고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포커스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차 방문 메시지 하는 것은 첫날 이제 사용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써보시니까 반응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제가 2-3일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전화드릴 테니까 좀 잘 보면서 관찰하시고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딱 한다든가. 그 다음에 3일째 될 때는 여기는 체크차 방문드렸다는 건 전화상으로 하겠죠. 전화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한 3일 써보니까 어떤 느낌 점이 있으셨어요? 한번 제가 그거 한번 듣고 뭐 필요하면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행동 제품을 사용하는데 자꾸 차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나 추워서 막 자다가 깨서 막 저기 소파 가서 따로 잤어요 막 그런다든가 아니 따뜻한 데 가서 전기 매트 가서 다시 들어가서 잤어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을 때 그 행동을 개선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지 내가 침대 생활을 안 하다가 침대를 생활하니까 침대가 너무 높아져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이러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방법할까 그런 것들도 생각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의 그 행동을
상담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아,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는? 아, 잠을 못 자서 잠이 이제 계속 잠이 안 와서 늦게 잤어요. 늦게 잠이 안 들어서 막 자다가 책도 보고 다른 짓 하다가 늦게 잤는데 결국 안 돼서 결국은 수면제 먹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좀 힘드시겠지만 누워서 계속 눈을 감고 계속 될 수 있으면 계세요. 그거 어떻게 답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그 숫자라도 세시고 계속해서 하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피곤함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춤형 탭을 하나씩 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어. 그 다음에 2주가 됐어. 2주. 그때는 이거 한 일주일 쓰면서 약간 이 과도기적인 문제들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 일주일간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일주일간은 뭐 계속 헤맸어. 막 그냥 호전 반응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사장님 만약에 제가 다 전화로 말하기 힘드니까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방문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면서 보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최대한 방문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확보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오시면은 제가 우리 선물 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선물 준비했으니까 한번 받으러 오실래요? 그러면 또 달라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행해야 될 우리가 행동은 고객의 불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해서 확인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몰랐던 부분들을 또 하나 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소한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주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3주 되면 이제 그 고객의 이제 만족도를 강화시키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줘서 3주 차는 업셀링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게끔 해보니까 괜찮으시면 누가 혹시 쓰시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해서 업셀링까지 해서 재판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최적인 상태가 되겠고 처음 고객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상 어떤 궁금한 점은 없어요? 뭐라든가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번 체험해 보시니까 이제 만족이 되세요?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느껴지세요? 라든가 하고 해서 그 만족이 최대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가 이 사람이 좀 있다면 그 문제를 또 처리하는 것으로서 셋째 주를 보내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셋째 주가 가장 황금 셀링 포인트라고 해요. 셋째 주에 그 사람이 고객을 소개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들어가는 게 타임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반응들도 막 있고 막 그럴 때 소개가 이루어지는데 막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좋았던 것도 다 까먹고 기억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재판매가. 그래서 셋째 주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판매한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또 실장 제도가 좋잖아요. 그냥 전에는 하나 팔고 그 사람이 또 소개하면 그 사람이 수당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실장되는 조건을 강화시켰잖아. 그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소개한 것도 이제 나의 수단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떠면은 더 전보다 더 훨씬 더 베너핏이 생겼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분들 여러분이 이익도 나는 분들이라서 그리고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실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는 뭐 나는 나 실장 되는 거 관심 없어 그러면은 그래도 소개만 그럼 계속 하세요 하고 내가 관리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좀 감사의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가 이제 딱 고착이 돼야 돼요. 이 사람과 나는 앞으로 평생 같이 갈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그 사람한테 우연찮게 좀 설명을 듣는 거지. 어디 아드님들 뭐 요즘 결혼하셨나요? 결혼하고서 잘 지내세요? 애는 건강해요? 뭐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형제지간이 이제 몇 남매세요? 몇 남매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모임들을 이런 지인들의 모임들이 있다면은 그런 모임들도 좀 우연찮게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소개를 유도하는 단계까지 가죠. 그래서 충성고객이 되고 넷째째는 자연스러운 추천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4주간의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첫째는 뭐예요? 적응하고 그다음에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고 또 친밀감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요. 나와의 관계가 좀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관계가 친구 같다는 느낌. 언제든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이제 문제들을 더 해결해 주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좀 만족도가 최고조로 이렇게 높일 수 있게끔 해주고 네 번째는 관계가 충성고객이 되는 거예요. 충성고객이 되고서 충성고객이 되면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관계를 물어본다든가 형제들의 어떤 그분은 그때 말씀하셨던 분 좀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좀 그분은 어떠세요? 한번 그분 같이 한번 놀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시면 맛있는 밥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객들한테 내가 관리받고 있구나. 내가 이게 그런 것들을 느낌이 없고 부담스럽지 않은 접촉, 그다음에 작은 도움을 주면서 신뢰감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사주 프로그램 같듯이 구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유연한 관계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 사주 플랜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은 재방문과 더불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방문이 통해서 우리 사업들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더 높아져서 충성된 고객이 되고 그리고 내가 판매자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다. 이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와야지 그 다음에 재방문이 수월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 이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